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뿐 아니라 미국 전역이 뒤집혀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한국산 물건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처럼 일시적인 유행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 정말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 소식이 각종 경제지와 뉴스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면서 회사는 저를 바로 한국으로 파견해버렸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라나요? 아니, 대체 미국인이 한국 물건 따위를 사려고 동의할 지경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마가렛 피셔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이고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비재 유통회사에서 소식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잇는 온라인 마켓을 분석해 제품을 수입하거나 반대로 역으로 수출할 만한 상품을 찾는 게 제 전문 분야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하는 회사의 임원진이 미국 내에서 폭주하는 한국 물건 수요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특히 아마존에서 몇 달 사이에 판매량이 수십 배로 뛴 한국 제품들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저를 한국으로 급파했습니다. 부서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불러 직접 가서 보고 오라. 이 물건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빨리 현지에서 답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셨죠. 저는 내심 반발감이 들었습니다. 한류가 유행이라곤 해도 보잘것없을 것 같은 평범한 물건들이 어떻게 아마존 판매 1위를 찍을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던 저는 그저 케이팝이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한국 드라마 몇 편 정도로만 그들을 짐작해왔습니다. 사실 뉴욕에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치킨집이나 소규모 식당 정도가 유명하고 사람들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아티스트 노래를 들으며 열광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던 터라 한국하면 문화 콘텐츠 강국이긴 해도 일상용품이 세계 시장을 뚫고 있다는 이야기는 꽤 낯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느낀 첫인상은 공항부터 무척 정돈되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빨라 보이는 보안 절차와 각종 편의시설이 눈에 띄었죠. 저는 새삼아 한국이 꽤 발달된 나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와이파이 신호가 어찌나 빠르게 잡히는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살던 뉴욕 시내는 인프라가 좋았지만 그마저도 공공 와이파이는 잡히면 속도가 느리거나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신호가 쌩쌩 잡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를 호텔로 안내해 주신 분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시는 교포 2세인 앤드류 박이었습니다. 마가렛님,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여기 엄청 편리하실 겁니다. 특히 IT나 교통도 그렇고 음식도 아주 맛있어요. 또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도 질이 좋고 손색이 없죠. 앤드류님의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번거로운 조사 때문에 왔어요. 별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요즘 미국 언론이 과하게 호들갑 떠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위 따위를 사재기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켠 저는 바로 아마존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니 주방 가위를 보고 열광하며 이렇게 편리한 조리 도구가 있었다니라고 하는 글들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국에도 주방용 가위는 있잖아. 다만 한국처럼 빈번하게 쓰지 않을 뿐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리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령 어떤 주부는 삼겹살을 가위로 자르는 장면을 온라인 영상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 해봤다가 그 편리함에 깜짝 놀랐다네요.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고기를 칼로 자르면 도마도 꺼내야 하고 기름이 이리저리 튀는데 이건 그냥 냄비나 프라이팬 위에서 바로 자르면 되더라. 어떤 이는 한국식 BBQ 식당을 갔다가 직접 가위질을 체험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자기 집 주방에도 주방 가위를 들여놨다는 에피소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위를 종이나 얇은 실 자르는 용도로만 쓰던 저로서는 충격적인 리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원래부터 이 도구가 당연하게 쓰여왔고 그 모습이 드라마나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거 진짜 편해 보이는데 한번 써볼까? 하는 흐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바로 한국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직접 사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대형마트에 들어갔더니 주방용 가위가 정말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대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도 손잡이 모양이 다채롭고 칼날도 음식 재료를 자르기 편하도록 톱니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고요. 저는 아무거나 몇 개를 골라 카트에 담았습니다. 주방 가위 코너 곁에는 참치캔이나 라면, 김치 등 각종 식재료들이 가득했는데 뚜렷하게 보였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실용성을 중요시하는지가 느껴졌어요. 다목적 용기나 소형 전자기기들도 잔뜩 있었는데 디자인과 기능이 꽤나 깔끔하고 간편했습니다. 마트를 둘러본 뒤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가로 갔습니다. 서빙 로봇이 손님들을 안내하는 광경부터 탁자마다 붙어있는 QR코드로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문득 IT 인프라가 정말 뛰어난 곳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삼겹살 요리를 하면서 그냥 주방 가위로 자르고 뒤집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사원 무리가 가위 좀 줘봐 하고 당연하듯이 이야기하길래 저도 따라서 주문해봤지요. 처음 가위로 고기를 자르려니 미끌거리고 뻣뻣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렸습니다. 음식을 잘 자르고 그대로 제 입으로 쏙 넣었을 때 저는 정말 새로운 문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미국에는 왜 보급이 안 됐을까? 아니, 바비큐를 참 좋아하는 우리가 왜 이런 가위를 안 썼나? 순간 저도 조금 황당했어요. 미국이 바비큐 문화의 선진국처럼 느껴졌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한국에 완패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먹던 미국식 스타일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가위로 편리하게 잘라가며 여러 명이 나눠 먹는 느낌은 더 정겹다고나 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인들은 이미 이 주방 가위를 십수년 전부터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것이고 외국인들만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식문화를 만들어내더군요. 빠르게 조리하고 쉽게 나눠 먹고 고기나 면발을 자르는 걸 전혀 꺼리지 않는 그런 문화 말입니다. 저는 몸소 이 가위 사용법을 익히고 싶어서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직접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가위로 쓱쓱 잘라봤습니다. 호텔 방에서는 요리가 불가능해서 곤란했지만 마침 한국 지사가 있는 건물 1층에 공유 주방이 있어 잠시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앤드류 님이 한국에서는 이런 공유 인프라도 다양하게 구비돼 있어요. 라고 하며 권유했는데 덕분에 저는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었죠. 그 공유 주방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절 보더니 외국인이신가 봐요? 뭘 요리하시나 봐요 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어오더군요. 저는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일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식 주방 가위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서요. 사실 제가 직접 써보고 싶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치 젓가락처럼 기본적인 거죠. 특히 고기 구워 먹을 때 최고예요. 적응하면 칼보다 훨씬 편리해요. 라고 즐겁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순식간에 고기를 자르고 기름이 튀지 않도록 칼날을 냄비 쪽으로 살짝 기울여가며 자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임에 있던 대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가위를 쓰는 모습이 무척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차피 면발도 자르는 걸 개의치 않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물으니 네, 한국에서는 면 자르는 거 전혀 이상하게 안 봐요. 잡채나 비빔국수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면 오히려 먹기 훨씬 쉬워요. 하고들 대답하더군요. 저는 또 한 번 속으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파스타 면이나 국수를 자른다는 건 거의 상상도 못했거든요.
뭔가 기분 나쁘게 먹는 방식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실용성을 중시하고 음식 먹기 편하면 그만이다 라는 쿨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방 가위를 일상적으로 쓰는 이유가 단지 역사적으로 칼이 부족했거나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빨리빨리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한국 특유의 국민성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주방 가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뒤 저는 다른 한국 인기 제품들도 조사해봐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한국식 휴대용 버너 말이죠. 회사에서 제게 내려준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어째서 미국은 캠핑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휴대용 버너 시장에서 한국만큼의 혁신을 이루지 못했나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미국이 캠핑의 본고장 같은 나라인데 왜 한국 제품이 더 뭘 잘한다는 거지? 하고 갸우뚱했죠. 그런데 막상 한국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휴대용 버너는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겉면이 깔끔하고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부탄가스통도 간편하게 넣다 뺄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가스가 새지 않도록 설계된 형태도 꽤 정교해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불꽃이 안정적으로만 나오지 않고 화력 조절도 세밀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 냄비를 올려놓아도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바닥 면적이 넓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가 돋보였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종종 캠핑을 해봤을 때 쓰던 휴대용 버너는 그냥 산발이 같은 지지대에 작은 부탄통을 끼워 쓰는 형태였습니다. 그게 한 손에 들고 다니기엔 편했지만 쓰다 보면 은근히 불안했어요. 무게 중심이 잘 맞지 않으면 냄비가 넘어질 우려도 있고 불 조절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 휴대용 버너는 말하자면 휴대용 레인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미국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아마존에서 대량 주문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근교 캠핑장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친구 단위로 온 한국 사람들이 많았죠. 캠핑장 곳곳에는 휴대용 버너 위에 무언가를 끓이거나 볶는 장면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젊은 커플은 구이판에 삼겹살을 구우면서 옆에서는 조그만 냄비에 부대찌개를 끓이고 있더군요. 또 다른 무리는 뜨거운 전골을 끓이면서 야외에서도 불이 쉽게 새지지 않는다고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캠핑을 즐기는 민족이었나 하고 살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최근엔 한국에서도 캠핑이 굉장한 열풍이라고 하더군요. 캠핑장에 있던 한중년 여성분께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한국 휴대용 버너가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편리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해봤습니다.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일단 안전하게 설계되었고 휴대성도 좋고 불 조절이 편하죠. 자잘한 디테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캠핑용뿐 아니라 집에서 테이블 위에 두고 음식 바로 끓여 먹을 때도 종종 써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말, 집에서 테이블 위에 두고 음식 바로 끓여 먹는다.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식문화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식탁 위에서 직접 냄비를 끓이며 먹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나요? 보통은 부엌에서 조리한 뒤 완성된 요리를 식탁으로 옮겨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찌개나 국, 불고기 등을 끓이면서 바로 먹는 문화가 흔했어요. 그 과정을 즐기기도 하고 끝까지 따뜻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특히 떡볶이나 닭갈비, 곱창 같은 음식도 휴대용 버너 하나만 있으면 식탁에서 계속 끓이고 볶고 하는 게 가능하니 파티 문화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고한 미국 온라인 기사에서도 몇몇 음식 칼럼니스트들이 한국식 파티에 초대받아 이 휴대용 버너의 편리성을 체험한 뒤 자신의 SNS에 극찬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쯤 되자 저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냥 BTS, 드라마 정도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용품을 꽤나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였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미국에서 캠핑은 주로 자연 속에서 바비큐를 굽는 활동에 가까웠다면 한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함께 즐기는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휴대용 버너라는 도구가 정교하게 개발되어 온 듯 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충격 요법이자 과제였던 호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호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그게 뭐야? 고대 농기구인가? 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날이 구부러진 괭이처럼 생긴 작은 도구더군요. 한국에서는 흔히 텃밭을 가꾸거나 화단을 손질할 때 쓰는 도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 호미가 아마존 가드닝 카테고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후기가 아주 폭발적이라는 얘기도 함께요. 호기심이 솟구친 저는 서울 외곽의 주말 농장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도시민들이 취미로 주말 농장을 빌려 채소를 키운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밭을 일구고 계셨어요. 가만히 보니 작고 날카로운 호미로 잡초를 파내고 흙을 뒤집고 파나 상추 모종을 심는 작업을 순식간에 하시는 겁니다. 도구가 작아 보이는데도 쓱쓱 땅을 파헤치고 정교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습니다. 신기해 보였던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이 도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땀을 닦으며 웃으셨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홈이라고 부르는데 손목에 무리가 안 가서 아주 편해요. 뿌리를 뽑거나 흙을 갈아엎을 때도 구부러진 모양 때문에 힘이 덜 들죠. 하시며 능숙하게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잡초 뿌리에 날을 대고 살짝 비틀자 손쉽게 뽑히더군요. 아이고, 예전에 우리 시아버지도 이걸 손바닥 삽이라고 하실 만큼 편하다 하셨어요.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문득 미국식으로는 긴 삽을 쓰거나 작은 핸드쇼벨 정도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 꺾인 날을 쓰는 건 거의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도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주방 가위나 휴대용 버너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실제 생활 속에서 갈고 닦아온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죠. 미국이 정원이나 마당 관리에 관심이 많아 가드닝에 진심을 쏟는 집이 꽤 많지만 이 호미만큼 효율적이고 손쉬운 도구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거나 발전시켜온 역사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호미가 등장하자마자 미국인들의 폭발적인 찬사가 터져 나왔나 봅니다. 실제 후기에 보면 오마이갓, 이렇게 구부러진 날을 왜 우리는 이제야 알았나라거나 손목에 무리를 덜 주면서도 잡초를 뽑는데 정말 탁월하다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건 최고의 루트 슬레이어다라며 호미로 채소 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죠. 저는 주말 농장에서 호미를 한 자루 구입해 직접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잡초 뿌리를 커브진 날 밑에 살짝 걸쳐 누르니 탁 하고 뽑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손목에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구나. 미국이 한국에 비교되어 주목하는 것도 당연하군.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얼마나 얄팍했나 싶어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주방 가위, 휴대용 버너, 호미 3대장 신드롬이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회사에 보고할 자료를 위해 이 신드롬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생활 속 혁신력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편리함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왔더군요. 이것이 문화 속에, 도구 속에, 상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K-팝이나 K-드라마 등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은 아기띠라니 저는 또다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아기띠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지 의아했거든요. 특히나 한 스타트업이 만든 한국산 아기띠가 글로벌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고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마법의 티셔츠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 설명을 보니 입고 벗는 과정이 간단하고 아기를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시켜 아이가 편안해한다는 점이 특장점이었어요. 이런 아기띠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저는 살짝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육아용품은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나 미국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직접 이 아기띠를 만든 회사에 연락해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표가 저와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목 디스크가 오는 바람에 편하고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아기띠가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됐어요. 그 고통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다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외로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허리 통증과 목 통증에 시달리는데 저희 제품이 그걸 상당 부분 해소해줬나 봅니다. 라고 덧붙이셨는데 그의 담담한 설명 속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육아 문제는 똑같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아기띠도 한국 특유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국민성 덕분에 탄생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실용적이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생활 방식과 상품이 나온다는 것 말이지요. 이쯤에서 저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한국 하면 전통이 깊은 나라이고 K-드라마, K-팝이 유명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뒤흔들 정도로 뛰어난 물건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주방 가위, 휴대용 버너, 호미 같은 전통과 실용이 결합된 혁신적인 도구들이 있고 심지어 아기띠 같은 육아 제품조차 세계 시장에서 히트하는 걸 보니 한국인들의 실용주의와 높은 기술력 그리고 가성비 철학이 결합되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이런 혁신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최근 10년 사이에만 만들어진 흐름이 아니라 이미 한국 내부에서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은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 언론들에서는 한국 식당들이 옳았다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왜 우리는 음식을 가위로 자르지 않았는지, 왜 안정적인 휴대용 버너를 쓰지 않았는지, 왜 호미 같은 더 효율적인 정원용 도구가 없었는지 등등 반성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들어온 이런 실용적인 변화가 향후 미국인들의 주방과 정원, 캠핑 문화 전반에 혁명을 불러올 거라는 전망도 제기했죠. 저도 이제는 반신반의하던 입장을 접고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러다가 어쩌면 진짜 한국 문화가 우리 생활 방식을 상당 부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임시로 체류 중인 서울 오피스텔 방에 한국식 휴대용 버너를 들여놓고 한국 마트에서 장을 봐와 떡볶이도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가위로 떡과 어묵을 뚝뚝 자르고 테이블에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계속 양념을 스며들게 하니 그야말로 풍미가 훨씬 깊어지더군요. 마무리로는 남은 양념에 볶음밥까지 해먹었는데 이게 왜 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둘러 회사 보고 자료를 정리하며 제 소견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결합해 창의적이고 편리한 일상용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드라마나 K-팝을 통해 유입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런 한국식 제품들을 영상에서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받고 그것을 일상에 받아들이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가성비는 물론이고 세심한 디테일과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면에서 미국 시장에 충분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락을 적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묘한 부끄러움이 함께 뒤섞였습니다. 저는 늘 우리 미국이 최고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시선과 문화가 주방부터 야외 활동, 육아 영역까지 파고들어왔고 이미 많은 미국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21세기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흐름 아닐까요?
한 나라가 엔터테인먼트만 잘한다고 해서 이런 생활혁신 제품들까지 덩달아 뜨는 건 아닐 테니까요. 한국은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고 그 뒤에 탄탄히 자리 잡은 생활 속 혁신들이 뒤이어 끼칠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다소 과장이라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한국 제품들을 칭찬하고 있네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직접 둘러보고 느낀 건 이 나라가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잠재력과 현실적인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의 뉴스 채널들은 K-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한국식 버너를 중간에 두고 한식을 흉내내는 퓨전 파티를 열거나 농장 체험 프로그램에서 호미 사용 교육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한류를 넘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식생활 문화를 고스란히 흔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제대로 목격했고 제 스스로 체험하며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깟 가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비웃었던 제가 이제 주방 가위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미국에 돌아가면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독특하고 실용적인 한국 제품들을 권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봐서야 안 되겠다는 것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K-팝으로 전 지구적 팬덤을 형성하고 주방용 가위나 휴대용 버너, 호미 같은 생활용품까지 전 지구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 대단한 역사와 국민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느낀 이 감동과 충격을 미국에서도 적극 전파할 계획입니다. 저는 곧 뉴욕에 돌아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새로운 상품 소싱 전략을 세우고 한국 제조사들과의 협업도 검토해 봐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완전히 뒤집힌 인식을 다른 동료들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보고 온 것, 실제로 만져보고 써본 것, 직접 체험한 것, 이 모두가 엄청난 수확이었다고요. 아마 제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 묻어나겠지요. 사실 한편으로는 미국인인 제가 스스로 느낀 부끄러움이 작은 경종을 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충분히 더 편한 방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한국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부분들을 존중하며 배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가장 필요한 태도이니까요. 저는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위나 휴대용 버너, 호미, 아기띠 같은 몇몇 물건들에 불과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이 범위가 더욱더 확장될 거라고요. 그때가 오면 아마 우리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서로의 문화를 교차시키고 더 발전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요. 저는 지금 호텔방에 앉아 이 소감을 적으며 몸소 깨달은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생활 속 소소한 혁신들은 우리 삶을 한층 더 즐겁고 편리하게 해주고 있죠. 언젠가 미국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식 휴대용 버너를 사고 주방 가위를 상식처럼 구비하며 호미로 마당을 가꾸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 놀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압니다. 그 시작이 된 건 한국만의 실용에 대한 열정과 합리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염된 바로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 솔직히 조금 우쭐한 기분이 듭니다. 한국을 처음 만났던 며칠 전의 저와 비교해 이렇게나 많은 생각이 바뀐 걸 보면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마가렛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